3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한 50살 남자 그리고 남편한테 배신당한 아름다운 여자. 예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침대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오빠, 제발요. 오늘 하루만 집에 가기 싫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친구 아내를 내 집에 데려간다고?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나도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빠를 만나면서 진심이 됐어요. 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진짜로 오빠를 좋아하게 됐어요. 오빠는 어때요? 전 그냥 외로움을 채워주는 여자인가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진우, 올해 50살입니다. 3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어요. 성격 차이라고들 하죠. 20회를 함께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남이 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회사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퇴근하면 빈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죠. 외롭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밤이면 혼자 술을 마시고 TV를 보다가 잠들곤 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날 용기도 없었고 사실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 부러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 절친 박민수와 그의 아내 한지영이었어요.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30여 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정말 친했어요. 형제처럼요. 민수는 결혼 15년 차 한지영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우리 부부와 민수 부부는 자주 만났어요.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가졌죠. 여행도 함께 가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 그래서 한지영 씨와도 꽤 친한 사이였습니다. 지영 재수 씨는 올해 45인데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요가와 필라테스로 몸매를 관리해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죠. 착하고 살뜰한 성격에 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늘 지영 씨가 예뻐 보였습니다. 친구 아내라는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민수 그 자식 정말 복 받았어. 지영 재수 씨는 정말 착하고 예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이상은 절대 넘지 않았어요. 친구의 아내니까요. 그것도 30년 지기 친구의. 하지만 운명은 나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요즘 민수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합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미안.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다음 주에 보자. 약속을 잡아도 자꾸 취소됐죠.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프로젝트도 많이 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강남 쪽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였어요. 틀림없었죠. 근데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한 30 중반쯤 돼 보이는. 둘이 호텔 앞에서 서 있었죠. 나는 멈춰 섰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친구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민수가 바람을 피운다고?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분명 민수였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지영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예쁜 아내가 있는데 왜 민수는 바람을 피우는 걸까? 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친구의 비밀을 폭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한지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 아내 지영 씨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민수 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재수 씨. 오빠,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지영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오빠, 민수 오빠 요즘 이상해요. 역시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요즘 늦게 들어오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지영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식에서 술 마신다고 하는데 술 냄새도 안 나고 그냥 회사 일이 바쁜 거 아닐까요? 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랑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그러게요. 혹시 민수 오빠한테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요즘 만나셨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요즘 민수 만나지 못했어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지영 씨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수 씨, 너무 걱정 마세요. 회사 일이 바쁜 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빠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천만에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영 씨가 눈치채고 있는 거였어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나는 민수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찜찜했어요. 지영 씨의 슬픈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후 지영 씨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오빠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 아내를 단둘이 만난다는 게 왠지 꺼림칙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네, 괜찮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점심시간에 가능하세요? 오빠 회사 근처 카페로 제가 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다음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지영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매가 더 도드라져 보였죠. 머리도 새로 했는지 웨이브가 예쁘게 내려왔어요. 오빠 여기요. 지영 씨가 손을 들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재수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네, 민수 오빠, 바람 피우는 거 맞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 씨의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수 씨, 오빠는 알고 계시죠? 민수 오빠 30년 친구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확실하지 않아서. 오빠, 제발요. 저 정말 힘들어요. 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봤어요. 민수가 젊은 여자랑 호텔 앞에 있는 걸. 지영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저 19년을 바쳤는데 19년을. 지영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나는 당황해서 휴지를 건넸습니다. 재수 씨, 진정하세요. 여기 사람들이.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지영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민수 씨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관계도 거의 안 해요. 지영 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매력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에요, 재수 씨. 그게 아니에요.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지영 씨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내가 있는데 왜 민수는 바람을 피우는 걸까? 재수 씨, 민수가 잘못한 거예요. 재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고마워요, 오빠. 지영 씨가 나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 씨는 결혼 생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행복했다고 하지만 점점 민수가 변했다고. 나는 그저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헤어질 때 지영 씨가 말했어요.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한테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천만에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오빠. 지영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또 연락해도 될까요? 오빠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풀려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영 씨한테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어요. 오빠, 점심 같이 드실래요? 오빠, 커피 한 잔 할 수 있으세요? 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점심, 저녁, 커피.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아내를 위로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전에는 친구 아내로만 봤는데 이제는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지영 씨가 먼저 연락했어요. 오빠,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오빠, 이태원 쪽으로 갈게요. 거기 맛있는 집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녁 7시 이태원의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영 씨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선이 드러나는 디자인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메뉴를 보며 음식을 주문했어요. 오빠는 뭐 드실래요? 저는 불고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갈비찜 시킬게요.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오빠, 요즘은 어떠세요? 회사 일은? 그냥 그렇죠. 매일 똑같은 일상이에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영 씨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외롭죠. 이혼하고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저도요. 같이 사는데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지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요즘도 늦게 들어와요? 네. 거의 매일. 주말에도 골프 간다고 나가고. 힘드시겠어요. 참아야죠, 뭐. 이혼할 용기도 없고. 지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순간 나는 지영 씨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불쌍하다기보다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여자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선선했어요. 재수 씨,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요. 오빠도 들어가세요. 그래도 그때 지영 씨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정말로.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요. 아니에요. 오빠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요즘 오빠 만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도 저랑 있을 때 괜찮으세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저도 좋아요. 재수 씨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지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오빠,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고마워요. 지영 씨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내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친구 아내를 이렇게 자주 만나도 되는 건가? 이건 그냥 위로하는 거잖아. 그렇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나는 지영 씨한테 끌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한 50살 남자. 그리고 남편한테 배신당한 아름다운 여자.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내 30년 친구니까요. 아무리 민수가 잘못했어도 내가 그의 아내를 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신 차려. 이진우 친구 아내야. 절대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주 토요일 지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시간 되세요? 민수 오빠가 또 골프 간다고 나갔어요. 혼자 있기 싫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말에 만난다는 건 뭔가 더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해요. 좋아요. 오후 3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지영 씨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편한 차림이었는데도 정말 예뻤습니다. 오빠. 지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재수 씨. 산책해요.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 혼자 있으면 더 외로워요. 지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골프 갔다고요? 네. 요즘 매주 가요. 누구랑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여자랑 가는 거겠죠. 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영 씨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직 바람피는 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확실하다면 재수 씨 선택이죠. 딸이 있어서요. 아직 고3이에요. 기숙사 생활 중이지만 이혼하면 딸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영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지영 씨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괜찮아요, 재수 씨. 다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오빠. 지영 씨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영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우리의 얼굴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재수 씨, 이제 일어나요. 해가 지네요. 지영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죠? 네. 지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선을 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샤워 중인데도 내 아래는 커져 있었어요. 결국 눈을 감고 움켜쥐었고 지영 씨를 떠올렸어요. 샤워 물줄기는 계속 흐르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 조금은 수치스러웠어요.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영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안 돼. 친구 아내야.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밤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죠. 오후 10시쯤 됐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 씨였어요. 여보세요? 오빠. 지영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무슨 일이세요? 오빠,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민수 오빠가 방금 들어왔어요. 지영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씻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자는데 향수 냄새가 나요. 여자 향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빠, 저 미칠 것 같아요. 재수 씨, 진정하세요. 집에 있기 싫어요. 나가고 싶어요. 지금이요? 네, 오빠. 나올 수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밤늦게 친구 아내를 만난다는 게. 하지만 지영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어디로 나갈까요? 집 근처 이촌동이요. 거기 조용한 술집 있어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볼게요. 고마워요, 오빠. 나는 급히 퇴근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촌동으로 갔어요. 지영 씨가 말한 술집은 한강변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지영 씨가 이미 와서 앉아 있었어요.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죠. 나는 지영 씨 맞은편에 앉았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금방이요. 소주 한 잔 하실래요? 지영 씨가 소주병을 들어 내 잔에 따라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재수 씨, 천천히 하세요. 오빠, 저 정말 힘들어요. 지영 씨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19년이에요, 오빠. 19년을 같이 살았어요. 저는 다 바쳤어요. 제 젊음을, 제 인생을. 근데 민수 오빠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지영 씨가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을 따라서 마셨어요. 재수 씨, 너무 빨리 마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취하고 싶어요. 우리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이 금방 비었어요. 한 병 더 주세요. 지영 씨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그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빠, 저 오늘 집에 안 들어갈래요. 뭐라고요? 집에 가기 싫어요. 민수 오빠 보기 싫어요. 지영 씨가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주병이 왔어요. 지영 씨가 또 따라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정말 그만. 오빠는요? 왜 이혼했어요? 갑자기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성격 차이요. 서로 안 맞았어요. 부럽네요. 네. 적어도 둘이 합의해서 헤어진 거잖아요. 지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전 민수 오빠 외에는 남자를 몰라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민수 오빠는 저 말고 다른 여자를 안고 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재수 씨, 오빠, 전 뭐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에요. 재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왜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지영 씨가 울면서 소주를 또 마셨습니다. 재수 씨, 그만 마셔요. 많이 취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취해도 돼요. 세 번째 소주병까지 시켰습니다. 지영 씨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했어요. 오빠, 네, 오빠는 저 어때 보여요? 네, 전 예쁜가요? 그럼요. 정말 예쁘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진짜예요. 그럼 왜 민수 오빠는 저를 안 보는 거예요? 지영 씨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침대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민수 오빠는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지영 씨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나는 지영 씨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재수 씨, 그만 우세요. 민수가 잘못한 거예요. 지영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오빠, 전 어떡하면 좋을까요? 집에 가야 해요, 재수 씨. 많이 취했어요. 싫어요. 집 가기 싫어요. 지영 씨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지영 씨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지영 씨를 붙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괜찮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영 씨는 걷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내가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싫어요. 집 가기 싫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오빠 집에 갈래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집. 안 돼요? 지영 씨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취한 눈빛이었지만 진지해 보였어요. 재수 씨, 그건 오빠, 제발이요. 오늘 하루만 집에 가기 싫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친구 아내를 내 집에 데려간다고?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영 씨를 이 상태로 집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우선 제 집으로 가요. 좀 쉬시고 정신 차리면 집에 가세요. 고마워요, 오빠. 택시를 타고 내 아파트로 갔습니다. 지영 씨는 택시 안에서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20분 후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지영 씨를 깨웠어요. 재수 씨, 도착했어요. 지영 씨가 눈을 떴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영 씨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물 갖다 드릴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왔어요. 드세요. 고마워요. 지영 씨가 물을 마셨습니다. 나는 옆에 앉았어요. 좀 괜찮으세요? 네. 오빠 덕분에. 지영 씨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오빠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쓸지 몰라요. 지영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영 씨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나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취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전 취하지 않았어요. 지영 씨의 눈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술에 취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저는 민수 친구잖아요. 민수 오빠는 이미 저를 배신했어요. 왜 나는 안 돼요? 지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오늘 오빠랑 잘래요. 지영 씨가 나를 안았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참았던 욕망이 치솟는 걸 느꼈어요. 재수 씨,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오빠, 저 안 예뻐요? 지영 씨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뻐요. 정말 예쁘세요. 그럼 참지 마세요. 저는 이미 허락했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영 씨를 안았어요. 부드러운 몸이 내 품에 안겼어요. 3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진우 오빠, 지영 씨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나는 지영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 아래는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양심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저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재수 씨, 취했어요. 내일 후회할 거예요. 아니에요. 전 취하지 않았어요. 전 진심이에요, 오빠. 지영 씨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가 먼저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이었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소파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서로를 확인하며 오빠, 방으로 가요. 지영 씨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영 씨의 손을 잡고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영 씨가 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 씨의 원피스 지퍼를 내렸습니다. 하얀 어깨가 드러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빠 전 나이가 있잖아요. 실망하실까봐.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진심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45이었지만 20대 못지않게 몸매를 관리했어요. 요가와 필라테스의 효과였죠. 원피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영 씨가 부끄러운 듯 몸을 가렸어요. 부끄러워요. 아름다워요, 재수 씨. 나는 지영 씨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느꼈어요. 지영 씨의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손으로 그곳을 만질 때마다 지영 씨가 작은 신음을 흘렸어요. 아, 좋아요. 나도 좋았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지영 씨의 몸을 천천히 탐색했습니다. 목선, 어깨, 가슴, 허리. 지영 씨도 내 몸을 만졌어요. 지영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가 됐어요. 지영 씨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나도 신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지영 씨가 내 등을 껴안았습니다. 오빠 좋아요. 나도 정말 좋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어요. 오빠 이렇게 해도 돼요? 지영 씨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빠랑은 뭐든지 하고 싶어요. 지영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욕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침대에서 벽에 기대어 다시 침대에서 오빠 저 이상한가 봐요. 이렇게 좋은 게 처음이에요. 지영 씨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민수 오빠랑은 의무처럼 했거든요. 근데 오빠랑은 민수 얘기하지 마요, 재수 씨.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우리는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여운을 느끼며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영 씨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9년 만에 이렇게 행복한 게 처음이에요. 오빠, 후회 안 하시죠? 나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후회 해야 하는 거 알아요. 민수는 내 30년 친구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 안 해요. 지영 씨가 나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관계도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그것도 안 돼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지영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한테 다 쓰는 거겠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친구, 민수가 아내를 소홀히 한다는 게 화가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영 씨가 일어나 앉았어요. 오빠, 목말라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지영 씨가 이불로 몸을 가린 채 물을 마셨어요. 고마워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영 씨가 내 팔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오빠, 우리 다시는 안 보는 게 맞겠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밤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자요, 재수 씨. 내일 생각해요. 지영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나, 뭘 한 거지? 친구 아내를, 30년 친구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족감도 있었어요. 3년 만에 느껴본 여자의 온기. 그것도 늘 예뻐 보였던 지영 씨와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밝았어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옆을 보니 지영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구나. 지영 씨와 나는 선을 넘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영 씨가 더 예뻐 보였어요. 지영 씨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순간 어젯밤 일이 생각난 듯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빠, 잘 주무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가 이불로 몸을 가렸어요. 오빠, 저 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수 씨,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아니에요. 재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 오빠가 알면 어떡하죠? 지영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영 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먼저 그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오빠 전 후회 안 해요. 19년 만에 이렇게 원하고 원해지는 느낌. 처음이었어요. 관계는 항상 의무처럼 했어요. 빨리 끝내려고만 했고. 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오빠는 저를 진짜 원하는 것처럼 대해줬어요. 재수 씨, 전 정말 원했어요. 재수 씨를. 고마워요, 오빠. 지영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안 보는 게 맞겠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어젯밤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그게 맞겠죠. 민수가 내 친구니까. 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지영 씨가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옷을 챙겨 입었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재수 씨, 조심해서 가세요. 네. 오빠. 지영 씨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봤어요. 오빠, 어젯밤 일은 다 잊어야겠죠?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빠. 네. 재수 씨도. 지영 씨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나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 씨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게 끝인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술 한잔 하자. 요즘 너무 못 봤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주말에 보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영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어젯밤의 그 순간들이 안 돼. 잊어야 해. 다시는 안 만나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지영 씨 생각만 했어요. 출근해서도 퇴근해서도 잠들기 전에도 어젯밤의 그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영 씨의 몸, 신음, 표정, 체온. 모든 게 생생했어요. 밤이면 혼자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지영 씨를 떠올리며
이전과는 달랐어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었으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졌죠. 안 돼. 잊어야 해.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아, 아니요. 그냥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하나, 나쁜 일이라고 해야 하나.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한지영.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문자를 열어봤어요. 오빠, 그날 밤이 자꾸 생각나요. 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 나도 그래요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잊어야 해요라고 선을 그어야 하나? 손가락이 떨렸어요. 결국 솔직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재수 씨 생각만 해요.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오빠, 저 미쳤나 봐요. 그날 밤이 너무 좋아서 자꾸 생각나요. 오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미 선택을 한 거라는 걸. 네.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낮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이촌동에 조용한 모텔이 있어요. 거기서 만날까요? 모텔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알겠어요. 몇 시예요? 1시요. 제가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나중에 주소 보낼게요. 네, 내일 봬요. 문자를 끝내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 정말 가는 거야? 친구 아내를 모텔에서 만나는 거야? 양심이 찔렸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날 생각에 흥분됐고 동시에 불안했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냈어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오후 1시 이촌동의 한 모텔 앞에 섰습니다. 러브 모텔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 들어가는 거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영 씨가 미리 체크인을 해놓았다고 했어요. 305호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305호 앞에 섰어요.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지영 씨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영 씨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지만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가 먼저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지영 씨가 나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욕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블라우스, 치마, 셔츠, 바지. 우리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오빠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그날 오후 우리는 2시간 동안 서로를 탐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격렬하게, 더 깊게. 오빠 좋아요. 나도. 정말. 지영 씨는 점점 더 적극적이 됐어요. 오빠 여기서 이 자세로 해도 돼요. 네. 뭐든지. 우리는 침대에서, 욕조에서, 다시 침대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3시쯤 됐을 때 우리는 지친 몸으로 누워 있었어요. 전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영 씨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랑은 오랫동안 이렇게 안 해봤어요. 근데 오빠랑은 매번 새로워요. 나도요. 재수 씨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오빠,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계속 만난다는 건 불륜 관계를 이어간다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계속 만나요. 정말요? 네. 전 재수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금기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4시쯤 돼서 모텔을 나왔어요. 오빠, 다음에 언제 만날까요? 다음 주? 너무 늦어요. 이번 주 금요일은 어때요? 지영 씨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금요일. 좋아요. 그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올게요. 알겠어요. 우리는 각자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지영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술 한잔하자. 저번 주에 못 봤잖아. 괜찮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좋아. 그래, 토요일 저녁에 보자. 우리 단골집에서.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를 어떻게 봐야 하나? 30년 친구를 내가 배신하고 있는데. 하지만 민수도 지영 씨를 배신했잖아요. 그래, 민수가 먼저 잘못한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다시 모텔에서 지영 씨를 만났어요. 오빠, 지영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리는 그날도 오후 내내 함께 있었어요. 점점 더 깊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월요일 점심, 수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 시간이 될 때마다 만났습니다. 항상 같은 모텔이었어요. 프론트 직원도 이제 우리를 알아봤죠. 민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모텔에 들어가면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욕망이 폭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하지만 점점 마음까지 빠져들고 있었어요. 오빠, 전 오빠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나도요, 재수 씨. 오빠, 저 오빠가 좋아요. 진짜로. 지영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도 재수 씨 정말 좋아해요.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이제는 육체만이 아니었어요. 감정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가 말했어요. 오빠, 전 처음에는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복수요? 네. 민수 오빠가 바람 피우니까 나도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빠를 만나면서 진심이 됐어요. 지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진짜로 오빠를 좋아하게 됐어요. 재수 씨, 오빠는 어때요? 전 그냥 외로움을 채워주는 여자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재수 씨가 정말 좋아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지영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게 더 위험한 거였어요. 어느 날 지영 씨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민수 오빠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매일 거짓말하고 숨기고 이런 생활 지쳤어요. 지영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오빠랑 제대로 된 연애가 하고 싶어요. 숨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재수 씨, 그건 오빠, 저랑 재혼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혼?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전개였어요. 오빠도 그걸 원하시죠? 지영 씨가 나를 간절하게 봤습니다. 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영 씨와의 미래를 그저 현재가 좋았을 뿐이에요. 오빠, 재수 씨, 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오빠는 저랑 그냥 노는 거였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대답을 못 하는데요? 지영 씨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재수 씨, 진정해요. 전 진심이었어요. 오빠랑 미래를 꿈꿨어요. 근데 오빠는 그냥 몸만 원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전 재수 씨 정말 좋아해요. 그럼 왜 대답을 못 해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영 씨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지금이 좋았을 뿐. 재수 씨, 미안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지영 씨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볼게요. 재수 씨, 연락하지 마세요. 생각 좀 할래요. 지영 씨가 방을 나갔어요.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 뭘 한 거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지영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나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를 배신하고 지영 씨와 재혼한다고?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며칠 동안 지영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영 씨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영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빠,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지영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지영 씨는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저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오빠를 평생 안 볼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수 씨, 전 이제 중간은 안 돼요. 숨어서 만나는 것도 지쳤어요. 오빠를 완전히 가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놓든지. 지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 주세요. 재수 씨, 오빠 저 진심이에요.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빠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지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생각 많이 하세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할게요. 지영 씨가 일어났습니다. 재수 씨, 기다려요. 하지만 지영 씨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나는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혼? 민수를 배신하고 30년 우정을 또 다른 날이었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진우야.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아, 바빠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좋아 보이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 너무 오래 못 봤다. 응, 알았어. 저녁에 민수를 만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가 불편했어요. 야, 진우야. 요즘 여자 만나냐? 아니, 왜? 표정이 좋아 보여서 뭔가 있는 것 같던데? 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회사 일이 잘 풀려서 그래. 그래. 그나저나 네가 너무 부럽다 알지? 뭐가? 혼자 살잖아. 자유롭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집에 가면 지영이가 잔소리하고 피곤해 죽겠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영 씨를 내가 매주 만나고 있는데 너 참 좋겠다.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좋진 않아. 외롭거든. 외로워? 그럼 재혼해. 아니야. 귀찮아.
그래, 그게 나아. 결혼하면 후회한다. 민수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나와 만나고 있다는 걸 갑자기 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예쁘지? 응, 예쁘지. 그치? 나도 처음엔 예뻐서 반했는데 요즘은 뭐, 그냥 그래.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늘 일찍 들어가. 무리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나 정말 나쁜 놈이구나. 3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고. 하지만 지영 씨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선택 없이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너무 원했으니까요. 어느 날 지영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오빠랑 함께라면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내 인생에서 갑자기 가장 친구 하나를 지운다는 것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민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아내가 친구와 불륜 관계라는 걸 나는 여전히 민수를 만나고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죄책감도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잘못했잖아. 지영 씨를 배신한 건 민수야. 나는 그냥 지영 씨를 위로해 주는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그렇게 나는 계속 이 금기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우정을 등지고 그녀를 택할 건가요? 아니면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나는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